성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면 성적 욕구가 없어요. 성적 욕구가 없다는 뜻은 뭐냐? 결국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하기 위한 이런 열정이 없어요. 열정도 없지만 뭔가를 내가 이 욕구라는 건 뭐냐면 불필요해. 욕구가 없다는 뜻은 욕구가 없다는 얘기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충족이 돼 있거나 불필요하거나 충족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충족됐어.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자,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나는 글렀어. 그래서 포기를 하거나 또는 그걸 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포기를 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게 불필요한 거고요. 이미 나는 충족이 됐어 라고 하게 되면은 성욕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성적 욕구가 없게 되면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열정이. 그래서 성적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구도 같이 없습니다. 열정과 욕구, 요게 없어져요. 요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랍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거. 왜? 사람이 싫어요. 왜? 사람 만나면 뭐가 돼요? 성욕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이 싫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사람을 만나면 없던 성욕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혼자 있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은 사람. 우리 왜 흔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를 합니까? 은퇴해서 혼자 조용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제 성욕을 제거를 시켜버림으로써 먹고 살고 뭐하고 이런 걸 다 제거를 시킴으로써 이제 인생 하직인사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도 사라지고 욕구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회가 없어. 그럼 기회가 없는데 하고는 싶어요. 그러면 성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채팅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혼자 있는데 먼 날 게임하고 있고 어딘가에 뭐 야동에 빠져 있고 뭐하고 있다. 그거는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열정이 엄청 많은데 바깥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몰입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도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거나 야동만 보고 있거나 혼자 뭔가를 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뭐한다? 열정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대신 욕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걸리면 뒤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이렇게 열정과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냐면 결국은 포기를 한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해.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포기를 한 거예요. 또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만족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됨으로써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일이 없거든요. 밥 새끼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게 남들이 볼 때는 맛없어 보이는데 나는 엄청 맛있는 거야. 그러면은 욕구가 안 생겨요. 맛있는 거에 대한 욕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열정과 욕구가 함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열정, 이 가치 추구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가치 추구를 안 합니다. 포기를 하거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가치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에 관련되는 감정에 관련되는 거, 이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이거와 뭐가 비례하게 되냐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성, 섹스, 이것도 함께 줄어들어요. 이거 줄어드는 것만큼 가치 추구를 포기해버리게 되면은
이성 섹스에 대한 욕구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감정적으로 만족이 됐어? 그럼 이성 섹스에 대한 게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대체적으로 언제 많이 느껴집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만족되고 이제 여유가 생겼어. 딱 그러면은 남편, 아내를 이성으로 인식하나요? 이성으로 인식 안 합니다. 섹스 안 합니다. 섹스를 있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없는 거예요. 성욕이 없는 거.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는 섹스리스로 가는 게 건강한 게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저한테 돌 던지겠죠. 실제 그래요. 자, 그런데 그거는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작용할 때 하는 얘기고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작용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든 가치 추구와 이런 만족에 관련된 이게 되면은 이성과 섹스에 대한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막 엄마다 그러면 일단 성욕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는 엄마 행복을 추구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뭘 갖게 되냐면 성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는 게 뭐냐? 야, 엄마는 뭡니까? 기본이 자녀잖아요. 성욕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엄마의 역할을 할 때 또 하나 있어요. 성직자. 성직자 아세요? 성직자. 이 성이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일반 그 사람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성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갈 때는 성욕의 이성과 섹스에 1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가치 추구를 하고 하질 않아요. 가치 추구를. 그리고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해져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욕이 없는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이 없는 게 좋은 거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욕은 열정과 욕구를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욕은. 그래서 우리가 뭘 가냐면 마이너스 성에너지로 작용하게 되면 열정과 욕구가 함께 커집니다.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플러스 성에너지로 가게 되면은 열정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욕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욕이 없습니다. 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열정은 매우 많은데 욕구. 그래서 여기에서 열정은 매우 많습니다. 정말 가치 추구의 열정, 정말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갈 때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힘, 이런 열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욕구는 없어요. 그래서 열정은 매우 강한데 욕구는 없는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작용하면 열정은 높은데 그래서 욕구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성욕이 안 나타나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열정은 굉장히 강한데 욕구가 없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내가 성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성을 관련된 플러스 성에너지를 더 왕성하게 만드는 이런 관련되는 대상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행복하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열정은 매우 강하지나 욕구가 없다 보니까 성욕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갖냐면 이 열정과 욕구가 함께 사라진 사람이냐 아니면 열정은 강한데 욕구가 없는 사람이냐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열정과 욕구가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가치 추구 안 합니다. 포기가 됐거나 또는 의미를 못 찾습니다. 가치 추구를 안 해요. 가치 추구. 대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 의존. 여기서 이제 의존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볼 생각 안 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또는 내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가는 의존, 경제적 의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욕이 없어요. 만약에 뭘 한다?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존적으로 가고 있거나 가치 추구를 아예 안 해요. 가치 추구를 안 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가치 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언제?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나름대로 정말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히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사고 뭐 기타 등 이걸 치지도 않고 딱히 뭐 게임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에 막 딴 데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힘들다, 내가 학교를 봐야지, 힘들다, 뭐하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열정과 욕구에 관한 이게 사라져서 나타날 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 욕구가 사라져서, 아이들은 우습게 생각하지 마. 욕구가 사라져서 그렇게 생겼는지, 마이너스가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생겼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욕구가 사라졌는데 없어. 그런데 열정과 욕구가 함께 사라지다 보니까 의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치 추구를 포기하거나, 그리고 없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욕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욕이 없습니다. 성욕 없는 사람이랑 같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열정도 없고 욕구도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매개 살려야 돼요. 매개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매개 살려야지.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놔두면 죽는데? 살려야 돼. 살리면 살릴수록 뭐래? 의존해요, 또. 그럼 죽을 때까지 가요. 이렇게. 만약에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의존돼서, 또는 내가 포기를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제 좀 괜찮네? 라고 하는데 그걸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왜? 먹고 사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려.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엄청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의존돼서, 특히 우리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게 딱 끊기게 되면은,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현상 때문에.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없구나. 지금 저 사람한테 갑자기 성욕이 생기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욕이 없는 사람 중엔 진짜 열정과 욕구가 사라져 있어서 성욕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운이 되게 좋아서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플러스성 에너지로 만드는 건 여성 아카데미하고 남성 아카데미, 인간관계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열정 욕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 추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건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충족이 되고 욕구를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러나 여성 아카데미 사람들이 가면서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를 했던 사람이 플러스성 에너지를 딱 작용을 하게 되니까 열정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열정이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왜? 플러스성 에너지를 워낙 크게 키우기 때문에. 천의 플러스성 에너지를 키우거든.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10이라는 크기라고 하면,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는 기본이 플러스 1000을 기본으로 갑니다. 에너지 크기가. 그러니 열정이 그 크기만큼 커지거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들의 왜곡된 열정과 비교를 못하겠지만 최소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열정이 강화되면서 욕구가 없으면 성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성욕이 없어요.
웃기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성욕은 없어요. 진짜 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려고 들질 않아요. 욕구를 갖고 막 대하질 않아요, 사람을. 그래서 성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정이 크고 욕구는 없는데 열정이 큰 사람들이 바로 성욕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인데 긍정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열정과 욕구가 동시에 사라진 사람은 부정적인 성욕이 없는 부정적인 특징이고 열정은 강한데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특징이야. 굉장히 위력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열정과 욕구가 아예 없는 성욕이 없는 사람들은 매개 살려야 돼요. 내가 매개 살려야 돼요. 옆에 있으면.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심에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자꾸 주면은 의존됩니다. 그거 준 크기만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욕구가 생기면서 돌변합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정은 강한데 욕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욕구가 없는 사람은 성욕이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욕구가 있으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뭔가에 몰입하는 힘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섹스 예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과 연결되는 뭔가를 이렇게 가게 되면 거부감은 느껴지는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귀찮아요. 욕구가 없어요. 이런 일이 돼. 그러나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뤄요. 이루는 것도 굉장히 잘 이뤄요. 왜? 에너지가 건강하고 행복한 열정이거든요. 왜곡되고 마이너스로 작용하면 왜곡된 열정으로 가요.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열정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기 나름대로 관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플러스의 성에너지를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몰랐는데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 마이너스로 갈 수 있겠죠. 대부분들이 뭡니까? 플러스 성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언제 작용하냐? 모른 채 가더라도 대부분 작용하는 게 연애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안 생깁니다. 연애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안 생겨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언제 생기냐 그러면 결혼, 동거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가족이 되면은 성욕이 사라집니다. 가족이 되면. 왜? 가족끼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흔히 얘기하잖아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이런 얘기 흔히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냥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요 가족끼리 됐을 때가 플러스 성에너지가 작용을 하거든요. 플러스 성에너지. 다만 성과 연결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데 상대가 있잖아요. 욕구 없이 상대와 성이 움직이게 되니까 플러스 1000만 이렇게 100만 막 이게 생성이 돼서 공유를 하게 해요. 감정을. 에너지를 공유를 하거든요. 자, 이때 가장 재밌는 게 우리는 섹스리스인데 부부가 없는데 한 입을 덮고 자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그 자체가 10만 이상의 제스가 즉 10만 이상의 플러스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잔다라는 그 의미는 플러스 10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욕구 때문에 나랑 자는 거하고 그냥 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코를 골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우리 각방 쓰고 있는데 10만의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한 10,000, 1000, 왜?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 크기가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에너지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기를 가족에게 공급합니다. 욕구는 없는데 그러면 열정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보호하려고 들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뭐를 하고 이 에너지 원천이 바로 이 가족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내 아이들이 있어.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도 이 에너지, 생성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외부에서 아무리 문제 생기고 힘들고 하더라도 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다 회복을 합니다.
이상하게. 이게 바로 이 에너지가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학과 남성학과 되면은 열정을 강화시키고 욕구를 제거하게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순기능이다. 이거는 위험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런 성욕은 없다. 그러면 성욕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위험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근데 운이 좋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방송에 나오거나 연예인들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 저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는 행동들, 말, 기타 등등 몇 가지만 분석을 해도 아, 이 제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사건사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저거 뭔가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작용을 하고 있다? 때 되면은 이혼하고, 때 되면 편집풍파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때 되면. 그래서 그냥, 그렇군, 그러고 그냥 말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별로. 이게 왜 생기냐? 바로 열정과 욕구가 함께 없는 성욕이 없는 사람들. 열정은 큰데 욕구가 사라진 성욕이 큰 사람, 성욕이 없는 사람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성욕이 없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이 있느냐. 아이들에게 몰입되는 힘도 열정입니다. 그게 사랑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사랑의 형태를. 그 열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는 열정은 마이너스고요. 몰입됐는데 왜곡됐어. 그건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래서 애들은 커요. 잘. 왜? 보호가 되니까 일단은. 그런데 파괴시키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건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양육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열정이 크다면 성욕이 없느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 내가 열정은 되게 강한데 성욕이 있어. 그러면 나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마이너스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정은 굉장히 뭔가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에 몰입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데 성욕도 생각보다 성도 재밌고 성욕도 있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욕구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열정과 욕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열정은 있고 욕구도 있느냐. 그 다음에 열정도 있고 열정은 있는데 욕구가 없느냐. 그리고 열정 없고 욕구만 있느냐. 그리고 열정 없고 욕구도 없느냐. 자, 요 열정도 없고 욕구도 없는 사람들은 성욕이 당연히 없겠죠.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열정과 욕구가 매우 강해? 아무나 걸려라죠. 아무나 걸려라요, 지금요. 이게 미치면요, 이게 열정, 성욕이 미치면은 자기 애들도 성욕 대상이 돼요. 성욕이 워낙 강한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제일 만만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까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정과 욕구를 갖고 있느냐? 아예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열정은 강한데 욕구가 없어. 이 사람들은 성욕은 없는 대신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성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욕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성은 때 되면 풍부해집니다. 알면은. 일반 사람들이 성욕 갖고서 막 가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 오라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테크닉도 필요 없어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열정은 없는데 욕구만 딥대 강해. 뭔 얘기예요? 성욕이 매우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같은 놈이에요. 뭐가? 굉장히 열정은 많은데 욕구. 그래서 자기 열정을 욕구 충족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열정은 없는데 이 욕구는 굉장히 강해. 이렇게 되면은 파괴를 해요. 뺏어와요. 왜? 그 열정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네 가지 경우를 딱 해놓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 배우자가, 내 아이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면 그 사람들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미래. 그럼 저거 인생 끝났구나.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열정은 강한데 욕구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남성 아카데미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성을 인식하는 나이 때 남성 아카데미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해야 돼. 그때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변합니다. 열정이 강하고 욕구 없는. 또 여자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일 때도 상관없어요. 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성에 관련되는 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성 아카데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로 써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일 잘 됩니다. 그러나 욕구로 가지 않다 보니까 뭘 가냐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접근하면 이상하게 그게 알아요. 이미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 플러스로 간다는 걸 어디가? 몸이 그걸 알아요. 몸이. 그리고 자기를 예방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 언제 해야 되느냐? 성을 인식할 때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인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이 그거를 챙겨야 돼. 근데 부모님이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 몰라. 그럼 그 아이는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이거 왜곡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욕이 없는 대신에 욕구는 없지만 열정이 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성 아카데미, 남성 아카데미 안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운이 좋았어요. 근데 언제든 돌변이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성욕이 없느냐, 성욕이 있느냐, 이거를 구별하는 걸 가지면 최소한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어디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열정을 갖고 욕구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포럼에 와서 질문 답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뭐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홍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무리 사입이다 뭐다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인간에게 신체 그리고 몸에, 그러니까 신체와 몸에 영향을 주는 거, 마음에 영향 주는 거, 여러분들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 가치 영향 주는 게 다 연결이 돼. 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지금 제가 인생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에 관련되는 걸 기준에다 두고서 인생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생이 걸렸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왜? 원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천 에너지.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